오늘 신문입니다. 연일 밝혀지는 군대 내 가혹행위로 군대 못 보내겠다는 부부가 많은데요. 모병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일보에서 실현 가능성을 따져봤습니다. 전문가들은 모병제를 한다면 30만 명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60만 명이지만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든다는 것인데요. 실현 가능할까요? 만약 모병제로 50만 명 정도만 유지한다면 한 해 한 6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목에서 제기한 30만 명 선을 지킨다고 해도 2조 5천억 원이 더 들어가는 것이죠. 이미 국방비로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여기에 6조 원 혹은 2조 5천억 원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구나 징집 가능한 대상 인원도 문제입니다. 2020년 인구가 줄어들면서 26만여 명으로 줄고요. 2040년에는 16만여 명으로 이렇게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거기에 모병제가 가능한 경제적 조건을 좀 살펴봤더니 보통 1인당 GDP가 3만 달러는 넘어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 2만 3천 달러 선에 머물러 있죠.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여론조사에서도 절반 가까이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선 이런 반대 주장이 군 장성과 간부들이 숫자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모병제에서 징병제를 검토하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일본에서요. 조선일보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 포스터와 함께 살펴볼까요? 미소녀 만화 캐릭터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완전 소중한 직장 자위대로 오라는 것입니다. 모병 포스터인데요. 이렇게 일본은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청년이 줄고 예산도 부족해서 징병제가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인구 감소가 문제지만 일본도 상당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림으로 봤더니 1990년에 이렇게 징병 가능한 나이에 있는 남성 인구가 2060년에는 이렇게 많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20년 사이에 청년층이 120만 명이나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저출산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징병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징병제는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인데요. 헌법 훼손 변경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일본이 자체 개발한 스텔스 내년 초에 시험 비행을 한다는 소식도 있었죠. 앞서 살펴봤었는데요. 일본의 우경화 행보를 볼 때 징병제 논의를 가볍게 넘길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1905년 일본이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자 2년 뒤인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고종은 을사조약의 불법성을 폭로하기 위해 이상서를 특사로 파견합니다. 바로 이 사진의 주인공인데요. 그가 사실은 수학 천재였다고 합니다. 한국의 근대 수학은 일본에서 들어왔다고 일본이 주장해 왔었는데 이 자료를 본다면 조선이 근대 지식인이 자생적으로 수학을 연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설 선생이 집필한 술이라는 책에 담긴 내용입니다. 유럽계 대수방정식으로 불리던 차근방도 보이고요. 도형의 특성을 기술한 도해도 보이고요. 화학책도 쓰셨습니다. 화학 개몽초의 사진입니다. 그는 조선의 마지막 과거 시험을 통과한 전통 한학자이면서도 이렇게 자연과학에 능통한 인재였다고 하는데요. 그의 연구를 보면 삼각함수 등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특사 파견 후에 망명해서 독립운동에 헌신하면서 연구를 이어가서 이 학자가 끊기게 되죠. 그래서 업적이 묻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수학올림픽이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하죠. 한국 수학의 선구자였지만 나라가 약해서 비운의 천재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이상설 선생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일면에 실린 사진을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 함께 보시죠. 뼈만 앙상이 남고 벌거벗은 이들, 한국인 노동자들입니다. 1945년 남태평양 군도인 밀리환초에서 일본인 감시자를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지만 주변 섬에 주둔해 있던 일본군의 발각에 대해서 제압을 당합니다. 대량 학살을 당해서 200명에 가까운 노동자 중에 생존자 68명 뿐이었습니다. 당시 생존자를 미 해군이 구조하는 모습까지 사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일본 측이 고래고기라고 속이고 먹인 고기가 사실은 동료 노동자의 인육이었다는 것을 알고 분노해서 대항했던 것이었습니다. 내일 모레 광복절이죠. 오늘 헤이그 특사 이상설 선생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사연들을 살펴봤는데 광복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신문이었습니다.